안녕하세요. 내 골프백을 공개합니다. 내백공의 아나운서 김우림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10월이었죠. 상상인 한국경제TV 오픈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면서 강한 인상을 남긴 분을 모셔봤습니다. 스포츠 더블 선정 아미노리젠 10월에 MIG에 빛나는 럭키 세븐 김민선 세븐 프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선 세븐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만에 또 키가 엄청 크신 프로님과 함께해서 제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프로님, 저희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오셨나요? 네, 이제 저희 골프백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선 세븐 프로님 하면 여러분 최근에 너무 장안의 화제였죠. 이제 이분 모시느라고 저희가 굉장히 네, 학수고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클럽을 쓰시는지 좀 볼 텐데 지금 대충 보아하니 패러다임이 보이는 거 보니까 캘러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드라이버 한번 열어서 볼게요. 네. 과연 패러다임이 맞는지. 또 커버만 이렇게 씌우시고 아닌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패러다임 맞네요. 네.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진짜 너무나도 네, 맞아요. 장안의 화제였던 네. 그런 클럽이었는데 어떠세요? 드라이버 써보시니까. 일단 저는 이거 트리플 다이아라는 걸 쓰거든요. 트리플 다이아가 이제 탄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나오고, 근데 탄도에 비해 스핀이 좀 없어서 좀 많이 런이 생기는 좀 약간 그런 클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리도 조금 는 것 같고 정확성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여드리면 이제 구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샤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텐세이고요. 6S네요. 네. 역시 후덜후덜. 여러분 60S입니다. 네, 보통 이제 OS를 또 많이 봤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6S 쓰시는 거 지금 확인 가능하고요. 텐세이 샤프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뭐 드라이버 이거 이번 시즌에 계속 쓰신 거죠? 네. 정말 너무나도 자국이 명확해요. 정말 조만간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우드 볼게요. 패러다임이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트리플 우드도 다이아. 똑같이 트리플 다이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 우드고요. 보시면 와, 근데 저 좀 놀라운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웨지 같은 경우 좀 아무래도 녹이 좀 잘 쓰는 재질로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네. 프로님들께만 좀 제공이 되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한 시즌 쓰시긴 했는데 네, 페이스가 많이 달긴 달았고요. 제가 우드를 좀 많이 치는 편이에요. 티샷도 우드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세컨에서도 우드 좀 많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 사이도 하얀색이 지금 도색이 다 까져 있어요. 네. 자, 그럼 샤프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텐세이고요. 이번에는 OX. 네. 여러분 X가 나왔어요, 드디어. 와, 정말 썸네일 나왔는데? X 플렉스 쓰는 여자야.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일까요? 네, 유틸리티도 똑같이 패러다임을 쓰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유틸리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패러다임이고요. 좀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4도 네. 유틸리티. 5번 유틸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정확하게 쓰셨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자, 그리고 샤프트는 투어 에이디네요. 플렉스 R 플러스 75R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도 과연 다 캘러웨이인지 보도록 할게요. 네. 캘러웨이네요. 네. 자, 설명해 주시죠. 이거 에이펙스 T12라는 채고요. 네. 아이언이 되게 많거든요, 캘러웨이가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저는 제일 예쁜 채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예쁘다 보니까 공도 컨택도 잘 나오고 잘 맞습니다. 그렇죠. 예쁜 것도 무시 못하죠. 네. 여기 보시면은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디자인 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참 예쁘고요. 근데 7번 아이언을 제가 고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다쳤거든요. 사연 있어 보여요. 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빈스윙을 이제 좀 하는데 시합장 가면은 이렇게 그냥 도로에서 빈스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서 밑에 살짝 쓸리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제 트러블 샷 같은 거 칠 때 돌멩이 이런 거 맞기도 해서 네. 좀 많이 쓸렸어요. 그래도 올해 캘러웨이 아이언 신형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곧 바꿀 예정입니다. 네, 무슨 전묘화처럼
모래가 점점점점점 찍힌 자국들이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된 건 저는 처음 봐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찍힌 거 정도는 제가 뭐 많이 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정말 여기 수많은 점들이 모래에 찍혀 있는 흔적들이 지금 남겨 있어요. 와. 그리고 샤프트를 살펴보면요, 샤프트가 지금 스틸 파이버 그리고 88S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88S. 네. 88S입니다. 오, 샤프트를 지금 아이언부터 또 다른 걸 아예 쓰시네요. 네, 스틸 파이버라고 박현경 프로, 뭐 이재영 프로, 네, 이재영 프로. 네, 이거 썼던 걸로 기억하고요. 요즘 네. 많은 선수들이 쓰는 샤프트인데요. 이 생각보다 부드럽고 아이언 정확성이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번 쓰고 나면 스틸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소리도 다릅니다, 여러분. 네, 스틸도 아닌 것이 플라스틱도 아닌 것이. 그죠? 네, 요렇게 쓰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웨지예요. 웨지는 52도 한번 꺼내볼까요? 52도 웨지도 캘러웨이 조스죠? 네. 네. 캘러웨이는 네, 이렇게 조스 쓰고 계시고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나봐요. 그죠? 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알 수 있고요. 조스 쓰고 계시는 거 확인 가능하고 이것도 색깔도 너무 예쁘네요. 네, 너무 예쁘고 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캘러웨이가. 포인트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NS 프로예요. 역시 NS 프로 950S. 네. 여기도 S입니다. 950S. 자, 그리고 퍼터도 오디세이인지 한번 볼게요. 캘러웨이도 오디세이인데 짜잔. 역시 오디세이네요. 네. 뭐든지 다 캘러웨이네요. 네. 모두. 그리고 블레이드형이에요. 블레이드를 더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포크만 쓰던 스타일이었는데 이거를 한 번 썼는데 성적이 엄청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스페셜 오더까지 해서 만든 채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좋긴 좋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브랜드, 어떤 이제 이름이고 스페셜 오더인지. 이게 트리플 와이드 퍼터고요. 그리고 원래 트리플 와이드 퍼터 특성상 선이 뒤쪽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는 원래 선이 없고 뒤에만 선이 있는데 제가 주시가 왼쪽이에요. 근데 이게 왼쪽 주시는 사람은 앞에 선이 있는 걸 쓰면은 훨씬 더 정렬 어드레스가 잘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선을 없애고 앞에 선을 만들어 달라고 오더해서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퍼터 하실 때 여러분 주시가 어떤 것이 본인의 주시인지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맞아요. 스코어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처음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프로님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퍼터도 선을 이렇게 여기다가 직접 스페셜 오더를 해서 했다. 네. 그리고 넥도 보시면은 그렇게 꺾여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넥도 차이가 있는 거 느껴지시고요. 또 하나 다른 점 발견하셨을 거예요. 아래 위에 달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특별한 스트로크 랩 쓰고 계신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우리 프로님이 이제 클럽을 살펴봤는데 사실 지난 10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상상인 한국경제TV 오픈. 네. 맞죠? 네. 그때 준우승까지 가셨는데 어떤 클럽의 도움으로 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쇼다이언이 정말 잘 됐었어요. 이제 거리 계산이나 좀 쇼다이언. 네, 좁은 랜딩에서 랜딩을 할 때 정확하게 랜딩을 한 점이 가장 버디를 많이 칠 수 있었던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쇼다이언으로 버디 찬스를 많이 잡았고 또 버디를 또 기회를 잘 잡아서 이어갔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두산 해브 챔피언십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할 때 있어서 항상 전략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만약에 이 선택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마지막 연장전 갔을 때 이렇게 2단 그린 핀이었는데 1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쳐도 언덕을 맞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조금 이제 타이트한 선택을 했어요. 이제 좀 아무래도 사람이 긴장을 하면은 조금 세게 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서 그걸 예상을 하고 좀 타이트하게 잡아봤는데 그게 한 7발 정도가 짧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네. 한 5m 정도 좀 여유 있게 잡고 좀 단을 이용해서 언덕들을 이용해서 칠 것 같습니다. 그때 한 클럽을 더 길게 잡았었어야 됐던 건데 어떤 클럽이었을까요 그때? 그때 친 게 피칭이었고요. 네, 코칭이었는데 9번을 잡았을 걸. 네, 9번을 칠 거라는 후회 좀 많이 돼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9번. 네, 이걸 네. 잡았더라면
언덕을 맞고 또르르 내려와서 아, 홀컵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내일 골프는 참 아쉬움이 남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페셜 모드까지 내렸던 이 퍼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올해 기억에 남는 퍼팅은 무엇일까요? 제가 상상인 한국경제 오픈 때 이제 너무너무 추웠을 때 했는데 샷이 좀 뒤로 많이 커서 한 22발 정도 퍼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어렵다. 파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딱 쳤는데 그 퍼터가 들어갔어요. 어디로 했구나.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프로님은 이따가 저걸 롱퍼팅 관련해서 저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이 퍼터로 어떻게 롱퍼팅을 또 멋있게 성공하는지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죠. 네. 네, 이렇게 김민선 세븐 프로의 클럽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클럽 리스트는 자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민선 세븐 프로의 소지품을 살펴보는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무릅쓰고 한번 가방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MS 킴에다가 이렇게 네, 네잎클로버. 네. 음. 제가 네잎클로버 또 좋아해가지고 오. 네잎클로버로 여기다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때는 드림투어 뛸 때 이 백을 받은 거여가지고요. 계속 네잎클로버로 쓰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7로 새겨놓고 싶습니다. 네. 7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옷 코너죠? 네. 네, 딱 봐도 LPGA에서 후원을 지금 받고 계시고요. 지금 입고 계시는 옷도 LPGA 골프웨어입니다. 그리고 대방건설 크게 쓰여 있죠. 한번 열어볼게요. 오호, 여기 보시면 이건 화장품이다. 맞아요. 딱 선크림이랑. 보면은 열면 이게 선팩트 그리고 립스틱 종류들 이렇게 들어있고요. 정말 예쁘게 정리되어 있어요. 나 여기 안에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정리하고 왔어요 혹시? 원래 이렇게 하고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하고 다녀요, 원래? 조금 정리를 하고 오긴 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장갑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나온 사람 처음 봤잖아요. 80명 중에 처음. 진짜요?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접어서 놓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이건 또 이제 영양제, 네, 비타민. 차곡차곡 비타민. 네, 비타민계 에르메스까지 같이 이렇게 여기도 선스틱과 또 이제 에너지 정말 깔끔합니다.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는 위에 씌우는 빅커버. 빅커버. 네. 여기도 뭐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네. 자, 그리고 공도 캘러웨이겠죠? 진짜 그렸어요? 아니요, 그린 건 아니고요. 이거 따로 스탬프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와, 네. 너무 했습니다. 예쁘다. 그리고 화살표도 이렇게. 네. 아니 근데 보통 여기 그려져 있는 거에다가 하잖아요. 네. 이게 아니 여기 보통 라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시하고 네, 이게 공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조금 더 롤을 잘 나올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와 세심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티가 있지? 네, 그죠? 맞아요. 티 주머니도 이렇게 또 깔끔하게 여기는 공과 티가 있는 공간. 여기도 공간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들어있는 게 없어요. 네, 여기는 없고 여기 코너 한번 볼게요. 여기도 아마 없어요. 오, 제가 여기는 시합장에서 이제 할 때 간식을 안에 넣어요. 여기도 이제. 없고 네. 여기도 있다. 여기는 먹다 남은 네. 제 아미노 바이탈. 여기는 바이탈. 네. 여기도 뭐가 없고요. 네. 여기는 뭐가 없겠죠? 네. 수세미? 네, 수세미 이제 그- 채 닦을 때 와. 쓰려고. 수세미 들고 다니시는 분도 처음 봤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와. 부시넬입니다. 네. 어떤 모델 쓰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부시넬 네, 김민선 쓰여 있고요. 슬로프가 되지 않는. 네, 슬리퍼가 되지 않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연습 기구 같아요. 그죠? 네. 한번 볼까요? 짜잔. 요것도 들고 계시는 분들 꽤 많았죠. 네. 요 목에 걸고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죠? 목에 걸고 이제 팔꿈치가 이제 벌어지지 않도록 치킨닝 방지 연습. 스피닝 방지. 네. 알겠습니다. 우산도 색깔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사실 그냥 원래 우산 그냥 넘어가는데 네. 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 번만 볼게요.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아, 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우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김민선 세븐 프로의 소지품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스윙 감상의 시간이거든요. 네. 기대해도 좋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김민선 세븐 프로의 스윙 감상하러 가시죠.
네, 지금부터 김민선 세븐 프로의 명품 스윙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님 어떤 클럽을 좀 스윙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쇼다이언이랑 드라이버랑 그리고 퍼터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라이버와 쇼다이언, 퍼팅에 대해서 팁까지 오늘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스윙 감상하시죠. 자, 우리 프로님께서 퍼터를 들고 계십니다. 자, 퍼터로 사실 그때 정말 결정적인 버디 펫을 넣으신 경험이 있잖아요. 네. 22m 퍼팅이었나요? 네. 그렇다면 좀 롱펫을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하거든요. 롱펫을 좀 본인은 어떤 식으로 거리 계산을 하시고 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롱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발자국에 대한 백스윙 크기가 있으면 확실히 치기 편하긴 한데, 근데 그걸 이제 아무래도 좀 잡으려면은 많은 연습량이랑 많은 이제 결과를 보고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긴 좀 힘들면 이제 롱퍼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짧거나 많이 길거나 하는 거리감 미스가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차라리 좀 계속 보내는 느낌으로 칠 때는 어드레스를 하고 약간 오른쪽 팔꿈치를 조금만 더 죽여줘서 좀 멀리 시야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서시면은 백스윙 갔다가 팔로우가 훨씬 더 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퍼터의 팔로우가 좀 길어지면은 공이 조금 더 많이 굴러가가지고 작은 백스윙 크기로도 조금 더 많은 거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본인만의 이만큼은 10m, 이만큼은 15m 약간 이런 측정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발끝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오른발 새끼발가락까지 올리면은 한 7발 정도 간다 이런 통계가 있으면은 이제 그것보다 한 공 반 개 정도 더 들어 올리면 10m, 그것보다 또 공 한 반 개 정도 들어 올리면 한 13m 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10m 이상부터는 이제 스윙 크기가 아무래도 너무 그만큼 더 커질 수는 없으니까 네. 팔로우를 더 길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15m 이상부터는 확실히 팔로우가 조금 길어지면은 조금 더 공이 더 수월하게 많이 굴러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면에 보시고 공을 한번 놓고 쳐보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자, 이 정도는 10m 본인만의 이게 10m면 네. 또 15m를 또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이런 느낌. 네. 오, 알겠습니다. 본인의 항상 이제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스탠스까지 뺐을 때 네. 새끼발가락까지 오른쪽 새끼발가락까지 뺐을 때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항상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더 멀리 보낼 때는 팔로우스를 길게 해봐라 네. 라고 해주셨는데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주시 얘기를 또 처음으로 언급해 주셨거든요. 아, 네. 네, 자신의 주시를 좀 알아보는 방법이랑 그리고 주시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네. 또 좀 알려주세요. 주시를 알아보는 방법은 일단 고정되어 있는 뭐 작은 원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고 오른쪽 눈 한번 감아보고 왼쪽 눈 한번 감아봤을 때 이제 동그라미 원이 계속 이 원 안에 만들어 놓은 손 원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측 눈을 감았을 때는 그냥 똑같이 카메라가 제 손 안에 있는데 왼쪽 눈을 감으면 이제 움직여요. 우와. 손 방향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대로 있는 쪽이 제 주시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그러네요. 저도 네. 지금 해보니까. 자, 그럼 주시에 맞춰서 어떻게 퍼터 세팅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시가 오른쪽 주시면은 퍼터 위에 있는 선이 우측으로 가 있는 게 아무래도 어드레스 했을 때 시야적으로 조금 에이밍 정렬이 잘 나와요. 근데 좌측 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위쪽 왼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면은 그 어드레스가 훨씬 더 잘 나오고 에이밍 서기가 더 쉬워집니다. 저 이번에는 쇼다이언 잡고 계시는데요. 몇 번인가요? 9번 아이언입니다. 좋습니다. 9번 아이언. 그럼 스윙부터 볼까요? 네. 자. 와. 9번 아이언을 평소에 그러면 거의 미터로 따지면
130 정도, 120, 아, 130, 120 정도? 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125까지 보집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라운드를 가면 풀의 상태에 따라서 좀 풀이 잔디가 좀 빡빡한 데도 있고 맞아요. 또 어떤 데 정말 양탄자처럼 부드러운 잔디도 네. 있잖아요. 잔디의 특성에 따라서 그럴 때 또 아이언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거리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아마추어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맞아요. 그거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양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도 좋아하는 선수, 싫어하는 선수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잔디인데요. 이제 컨택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잔디다 보니까 헤드가 뒤에서 너무 쳐져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좀 땅을 뒤에서부터 쓸게 되면은 컨택 미스가 나서 거리 손실이 확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양잔디일 경우에는 공 위치를 살짝 오른발에 두고 몸 앞으로 클럽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치시면 약간 찍혀 맞으면서 거리가 한 3에서 5m 정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컨택 미스가 좀 적고 거리 손실도 좀 덜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두선 잔디 같은 경우는 약간 컨택의 미스가 나와도 이제 잔디가 좀 부드럽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다 나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선 잔디에서는 스핀을 조금 더 잘 먹이기 위해서 좀 왼발에 두고 하이볼을 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제 조선 잔디가 양 잔디보다 스핀 조금 덜 먹고 잔디가 아무래도 조금 길다 보니까 많이 구르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하이볼을 치려고 치는 편입니다. 왼발에 두고. 그럼 스윙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저는 스윙의 차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공 위치로만 조금 그 구질을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왼발로 공 한 반 개 정도 왼발에 두고 그냥 똑같이 스윙하면서 치려고 하는 편이에요. 조선잔디 칠 때는 공을 왼발 쪽에다가 살짝 네. 반 개 정도만 놔두고 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정면 보셨으니까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어 칠 때 그리고 쓸어 칠 때 네. 탄도와 과연 어떤 느낌이 다를지. 먼저 양잔디에서는 공 위치를 약간 오른발에 두고 샷. 와. 이렇게 맞게 되면 조금 더 공이 많이 나가고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잔디에서 조선 잔디에서 하이볼을 치는 거는 약간 왼발에 두고 샷. 탄도가 확실히 또 다르네요. 네, 공을 조금 높게 띄워서 와, 방향성도 엄청난데요?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이번엔 드라이버입니다. 스윙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샷. 와. 역시 샤프트 X를 해주셨는데 아주 파워 스윙을 해주셨는데 드라이버는 상황에 따라서 탄도를 높여야 될 때가 있고 탄도를 조금 낮게 가는 게 유리할 때도 있잖아요. 네.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는 저는 탄도가 너무 높이 뜨기만 해요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티 높이로 조절을 하는 건데 티를 낮게 꽂으면 확실히 낮게 날아가고 네. 티를 이제 높게 꽂으면 이제 좀 뜨긴 뜨는데 이제 제가 아마추어 분들은 이 티 높이로 조절하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컨택이 잘 안 나오는 안 것 돼요. 때문에. 근데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위치로 조절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몸 쓰는 걸로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낮게 칠 때는 살짝 조금 더 이렇게 뒤집어지시면서 높게 공이 날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헤드업을 안 하고 공을 조금 더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다는 느낌으로 치시면은 조금 더 낮게 날아가실 수 있고요. 네. 너무 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드레스 이렇게 앉지 마시고 살짝 쓰셔가지고 약간 헤드를 이렇게 지면에 너무 딱 붙지 않고 살짝 띄워놓은 상태에서 스윙하시면 조금 더 뜨긴 떠요. 이때는 티를 조금 더 높게 꼽으셔도 지면에 헤드를 붙여놓지 않고 살짝 띄웠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치시면서 탄도도 조금 더 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프로님께서는 바람이 많이 맞바람이 불거나 또는 옆뒤 등등등 바람의 공격이 심할 때 이제 탄도를 낮춰 치시는 방법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는 방법 그 두 가지 한번 나눠서 샷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먼저 저는 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티를 조금 낮게 꽂긴 낮게 꽂고요. 네. 그리고 백스윙을 너무 많이 가지 않고 조금 줄이고 대신 컨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치는 편이거든요. 네, 조금 그래서- 낮게 꽂고 지금 공 한 반 개 정도 보이네요. 네. 그리고 네, 오, 확실히 탄도가 달라요. 네, 이렇게 낮게 오, 치시면은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조금 더 많은 런으로 이제 굴러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대로 이제 또 치신다면 티 높이를 계산하셔서 그리고 원래대로 치실 때는 네. 급하게 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좀 템포를 맞추신다는 느낌으로 오, 역시 탄도가 또 달라져요. 굿샷입니다. 그러면 캐리어에 조금 더 나오고 근데 런은 낮게 치는 것보다 조금 덜 가고 좀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티잉 그라운드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 없이 이제 티 꽂고 나서 이제 그 루틴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와, 굿샷.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어요. 네. 온앤오프 인터뷰. 안녕하세요, 프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제 눈앞에 또 김민선 세븐 네. 프로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우리 우선 스포츠 W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W 구독자 여러분, 김민선 7프로입니다. 네, 정말 다사다난했던 루키 시즌 마감했습니다.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시즌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 첫 루키 시즌 좀 천천히 쌓아간다고 생각하고 투어에 임하니까 하반기에는 그래도 만족한 성적을 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KBJ 투어 데뷔 시즌 자신의 활약에 점수를 주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7점 정도 주고 싶어요. 70점 아니고 7점이요? 아, 100점 만점 70점. 사상 최초로 가장 적게 점수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70점. 왜 네, 그럼 70점. 40점은 왜 깎았어요? 아, 시즌 초반에 조금 아무래도 잘 안 풀리던 게 제가 흐름을 좀 잘 잡고 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워가지고 거기서 30점 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포츠 W가 선정하는 아미노리제 10월의 MIG도 수상하셨습니다. 네, 와, 이거 아무나 주는 거 감사합니다. 아니거든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낸 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좀 10월, 9월 좀 정신없게 보내가지고 제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래도
이런 상을 받으니까 제가 10월에 그래도 열심히 잘 보냈구나라는 뿌듯함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난 10월이었죠. 첫 우승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챔피언조에서 우승 경쟁도 펼치셨고요. 전반적으로 참 많은 상금도 획득하셨습니다. 2023년 10월이 우리 김민선 프로님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좀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챔피언조도 10월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좀 아쉬운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가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자, 그러면 지금 투어에서 사용하시는 이름이 저 이거 보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김민선 7, 김민선 네. 7이 등록명이 아니라 보통 이제 순서에 따라서 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김민선 프로님이 참 많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이름에다가 7을 붙인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김민선 6로 나왔는데요. 음. 근데 저는 LPGA도 꿈을 꾸고 있고 이제 정은이 언니, 제 롤모델인 정은이 언니가 이제 이정은 6 프로님이 미국에 가서 6라는 이제 이름으로 되게 많이 우승도 하고 좀 일을 많이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좀 겹치지 않게 저도 7이라는 걸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싶어서 7을 선택했습니다. 미래까지 진짜 큰 그림이 네. 있는 와, 다 그려놓으셨네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올 시즌 김민선 7프로의 활약을 이야기할 때 신설대회 두산건설위브 챔피언십 준우승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데뷔 후에 처음으로 경험한 챔피언조 플레이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치르셨을까요? 그때는 근데 생각보다 안 떨렸었어요. 이제 첫 챔피언조인데도 불구하고 전 선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승 욕심이 크게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타 한타 제 경기에서 좀 더 잘 풀어나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쳤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긴장을 안 하는. 네.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와, 이 강단이 엄청 느껴져요. 자, 그리고 준우승이라는 성적, 물론 또 루키로서는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돌이켜봤을 때 당시 챔피언조에서 플레이했을 때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마지막 홀 세컨샷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홀 세컨샷도 그렇고 연장전 갔을 때 세컨샷도 그렇고 이제 거기서 저는 그 홀이 찬스 홀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과감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연장전 갔을 때 사실 좀 떨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맞지 않는 클럽 선택 이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약간 전략에 네. 좀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뷔 첫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을 때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때는 제가 상금이 조금 안 돼가지고 시드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 대회를 준우승을 하고 나서부터 상금이 확 올라가서 시드 유지가 확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또 한 번 더 챔피언조에서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많은 갤러리 분들 앞에서 또 공을 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너무 잘하죠. 우리 프로님께서는 그러면 처음에 골프를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작은 연습장에서 이제 엄마랑 같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방과후로 취미로 이렇게 선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뭐 40m 넘기기 이런 걸 하면서 되게 거리가 좀 나가는 게 재밌다고 느꼈어가지고 그런 걸로 시작한 것 같아요. 정말요. 그때부터 감각이 좀 있었군요. 네. 자, 그러면 혹시 골프에 입문하기 전에 다른 종목의 스포츠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워낙 지금 체력 조건이 좋으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는 컸는데 운동신경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 저는 제가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달리기도 되게 못했었고 피구 이런 거 되게 못했어가지고 다른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 의외네요, 그건 네. 또.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선 프로가 생각하시기에 골프는 어떤 매력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실까요? 골프는 매일매일이 다른 매력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쵸, 매일매일 네. 다르죠. 그래서 4일 동안 같은 컨디션과 같은 샷감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플레이를 해나가는 그런 끈기 있는 플레이를 해나갈 수 있는 게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네. 그렇다면 골프 선수로서 자신의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동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체력이 좋은 편이어서
그리고 제가 심박수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걷고 뛰고 해도 금방 호흡이 돌아오는 편이어서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추어 시절 국가대표 활동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활동했던 선수분들과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나 경기 있을까요? 그때 저랑 같은 해에 활동했던 이제 선수들은 황유민 프로, 방신실 프로, 이지연 세븐 프로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투어를 뛰고 있는 프로들은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이제 제 마지막 국가대표 마지막 시합이었던 해외 아부다비에서 한 WAAP라는 시합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제 네. 혼자 해외에 나가서 이제 코치님이랑 같이 훈련하면서 이제 혼자서 백을 끌고 시합을 임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좀 독립심이 많이 생긴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네. 자, 그러면 KBG 투어 대회장에서 국가대표 시절 동료들과 한 조에서 라운드를 하면 좀 더 편하신 편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더 부담이 되는 편일까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래 보기도 오래 봤고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도 다 아니까 그런 부분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전부 투어와 드림 투어를 거쳐서 일부 투어 데뷔를 확정하셨을 때 가장 기대가 됐던 부분과 걱정이 됐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대가 됐던 부분은 이제 많은 갤러리 분들 속에서 볼을 칠 수 있는 게 가장 기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은 대회가 이제 30개 대회나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랑,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어는 캐디 오빠랑 같이 이제 맞춰가면서 하는 거니까 저랑 잘 맞는 캐디 분을 찾을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올 시즌 투어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일부 투어가 좋긴 좋구나라고 느꼈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좋은 코스 상태에서 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빠른 그린이랑 2부 때는 없는 그런 상황들, 좀 미스가 나더라도 트러블샷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좀 그런 걸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민선 세븐 프로는 MBTI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또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INTJ이고요. 네. 이제 다들 주변에서는 저랑 잘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INTJ. 와,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자신의 MBTI 중에서 이 부분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F가 되고 싶은데 이제 공감형이 되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F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다들 제가 T라는 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좀 친해지면 좀 객관적으로 네. 네, 확대 네. 하시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 김민선 세븐 프로와 마음을 더놓고 친하게 지내는 동료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랑 같이 대표 시절을 보냈던 황여민 프로, 이지연 세븐 프로, 방신실 프로 이렇게는 되게 마음을 터놓고 잘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이제 대방건설 이제 언니들 뭐 이소미 프로, 현세린 프로, 이제 저번 주에 은퇴한 이제 정윤주 프로님까지 같이 그렇게 좀 마음을 터놓고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는 언니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또 기록을 살펴보니까 올해 3억 원이 넘는 상금을 획득하셨어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들어온 상금은 다 어머니께 일단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서로 이제 분배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획득한 상금으로 플렉스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플렉스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플렉스는 뭘까요? 아직 그렇게 크게 오.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시즌 끝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방 하나 사고 싶습니다. 가방 하나. 네. 알겠습니다. 백화점 가야겠네요. 네. 자, 그럼 골프의 취미나 특기라고 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취미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막 산책하고 카페 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근데 약간 취미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그날 하고 싶은 걸 좀 따라서 하는 편이어가지고 혼자서 막 당일치기 여행 가기도 하고요. 와, 혼자서 드로잉 카페 가기도 하고 혼자 다니는 거 그냥 되게 좋아해요. 혼자서 네. 역시 아이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간이 날 때 골프 외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일단 클라이밍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림도 배워보고 싶고 어허. 작년엔 기타를 배워보고 싶어서 기타를 배웠었는데 어허.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포기했는데 맞아요. 다시 또 배워보고 싶긴 해요. 저도 C코드 한 번만 잡고 포기했잖아요. 네, 너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아파요. 손톱도 바짝 잘라야 되고. 아.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루키 시즌도 무난히 마치셨고요. 비시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개인 스케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2월 말에 이제 고등학교들 같이 보낸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요, 제주도로. 그래서 그것도 너무 기대되고, 저희 이제 12월 2일에 스크린을 치러 가요. 이제 이혜원 프로, 유서연 프로, 우와. 이가영 프로 하고, 저희 이제 같이 투어밴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운동해주시는 쌤들이랑 해서 4개를 치러 가는데, 그게 진짜 기대돼요. 스크린 골프 한 네. 번도 쳐본 적 없으세요? 아니요, 쳐본 적은 있는데, 잘 치진 못해요. 네. 저 스크린 골프에서는 언더도 쳐요. 아, 진짜요? 나중에 꿀팁 알려주세요. 공식만 조금만 알면 네, 열타는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게임이더라고요. 네. 자, 정말 제가 KPGA 선수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자, 그렇다면 개인 스케줄을 이렇게 마치시면 이제 전지훈련을 떠나실 텐데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1월 15일에 이제 베트남을 가는데요. 올해 이제 시즌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많이 연습하면서 오고 싶어요. 쇼게임 쪽을 좀 많이 연습할 것 같습니다. 네, 쇼게임 위주로. 네. 그럼 비시즌 기간 동안 가장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쇼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쇼게임도 하고요. 전지훈련 가서는 이제 쇼게임 위주로 하고 가기 전까지는 체력 운동을 좀 많이 체력 할 운동도? 생각이에요. 이제 시즌 아무래도 들어가면은 시즌 때 운동을 하면서 체력 올리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겨울은 좀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는 꼭 1승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우승, 첫 우승이 1차적 과제이실 텐데 네. 프로골퍼에서 최종 목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JLPGA도 뛰어보고 오. 싶고 LPGA도 뛰어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투어 경험해보는 것도 일단 목표고요. 최종 목표는 저는 은퇴하고 나서 국가대표 코치가 저도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우승도 많이 하고 이제 제가 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잘 어울려요. 국가대표 코치. 네. 자, 그럼 오늘 저희 스포츠 W 내백군과 온앤오프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런 인터뷰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좀 떨렸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스포츠 W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W 구독자 여러분, 김민선 세븐 프로입니다. 올 한 해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올해 겨울 준비 잘해서 내년 시즌도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